오늘의 제목은 겐지 무사 미나모토노 요시미츠의 수호신 신라 명신입니다. 자, 오늘은 막내인 미나모토노 요시미츠의 승인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요시미츠는요, 교토 근처의 오오츠는 현재 오오츠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오츠의 신라 선신당에 모셔져 있는 신라 명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고 신라 사부로로 불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라 명신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에 꽤 알려져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라 명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작가 최인호 선생의 해신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장편 소설에서 최인호 선생이 직접 신라 명신을 참배하게 되는 모습을 책 속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엔친의 수호신이며 신라 사부로의 수호신인 신라 명신을 내 눈으로 직접 참견하게 된 것이다. 요시미츠는 바로 이 신라 명신에 의해서 신라 사부로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KBS의 해신 장보고라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역시 신라 명신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라 명신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 신의 이름을 가진 신라 명신 앞에서 겐지 무사 가문의 중흥의 선조 요시미츠의 막내 요시미츠는 왜 성인식을 올렸는가? 그러면 신라 명신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신라 명신의 목각상입니다. 이 얼굴이 굉장히 정자관을 쓰고 얼굴이 무섭게 생겼죠. 이 학설이 약 5개 정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라 명신은 신라 도레인이 모시던 신이다 라는 학설과, 그 다음 학설은 당 유학생 엔친이 당에서 일본으로 귀국할 때 배 위에 나타난 신이다 라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설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이 신라 명신은 장보고의 하신이다 라고 하는 학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라 도레인이 모시던 신이다 라는 학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나고야시가 있고, 그 다음 교토 고베시가 있죠. 그 중간에 붉은 글씨로 원성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신라 명신이 모셔져 있는데요. 그러면 신라인들, 즉 포항이나 울산 삼척 쪽에서 어떻게 이 원성사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그 도래 경로를 100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적어도 포항에서 출발한다고 합시다. 자, 리만 해류를 타고 대마도까지 가서 대마도 역류하는 대마도 해류를 타고 교토의 해안가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옛날 기록을 보면요, 포항이나 울산 삼척 지역에서 표류를 하면 자연스럽게 리만 해류를 타고 이즈모 뭐 이런 곳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가장 가깝게 직선거리로 경유해서 도달하였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이 포항에서 중간에 있는 그 옥기섬을 보면서 옥기섬을 경유하여서 이렇게 해안가에
도달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경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현재 쯔루가 시입니다. 쯔루가 해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쯔루가에 대해서는요, 일본 서기를 보면 가야의 왕자 쯔누가노 아라시토가 상륙하였다, 출몰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의 기원전인데요. 따라서 일본 역사에 의해서 한반도의 도레인의 역사가 기원전으로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쯔루가에서 내륙지방으로 가면요, 나라도 갈 수가 있고 교토도 쉽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사카까지 갈 수가 있죠. 그 하살표의 중간 지역에 신라 명신이 모셔져 있는 원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신라인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화호라고 큰 호수가 있습니다. 서울광장이 한 100배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크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설입니다. 두 번째 학설은 유학성 엔친이 귀국할 때 배위에 나타난 신이 신라 명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920년에 편찬된 원성사 연기라는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858년 6월 8일 날 노옹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라 명신은 엔친을 위해 불법을 수호할 것이라 하여 엔친은 귀국 후에 원성사에 신라 명신을 모셨다라는 이런 기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학설이 가장 일반적인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학설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신라명신에 대한 엔친과 신라명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아니다. 그 제자들이 창조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학설입니다. 이 신라명신은 바로 이 장보고의 하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가하신 최인호 선생님의 해신이라든가 KBS의 여러 다큐멘터리라든가 또한 뭐 이렇게 최수중 씨가 주연으로 한 KBS 드라마 해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런 관계를 크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학설들을 말씀드렸고, 제가 가진 개인적인 학설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신라명신은 하타시에가 모시던 제철신이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라명신의 얼굴에 대해서 최인호 선생님은 그의 소설 해신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직관하시고 묘사한 것이 비현실적으로 길게 찢어지고 눈꼬리가 극단적으로 밑으로 처진 두 눈동자는 입술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는데 일본에서 수많은 신상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처럼 이국적이고 특이한 신상은 처음이었던 것이다. 직관한 최인호 선생님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얼굴을 보시면요, 굉장히 눈이 처져 있고 정자관을 쓰고 굉장히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명신의 목각상은 1200년간 일본의 국보인데요. 이렇게 신중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무섭게 생긴 신은 드물겠죠. 그러면 이 얼굴의 원래는 어디서 나타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요, 야와타 신이 재탄생하여 오진천왕이 이 야와타 신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무슨 얼굴이 유래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시 야와타 신의 근본은 가야에서 건너온 힘의 신이다. 그래서 하타시가 모시고 있었다. 그 다음에 6세기경에 조정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8세기경에 오진 천왕, 제15대 천왕인
오진천왕을 야왔다 신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다시 어머니 신궁하고를 추가하여 현재 우사 하치만궁에 모셔져 있는 야왔다 상신으로 성립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8세기에 오진천왕이 야왔다 신으로 탄생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요, 고문서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문서를 한번 보시면요, 1313년 편찬된 우사 8번궁 탁선집이라는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사의 산밑에 대장장이 노홍이 나타났다. 기이한 모습을 지녔고 한 몸에 8개의 머리를 가졌다. 5명이 가면 3명이 죽고 10명이 가면 5명이 죽고 아무도 그 곁에 가지 않았다. 라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야왔다 신이다, 오진천왕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무서운 얼굴을 한 이 대장장이 노홍이 바로 오진천왕의 전신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다음에 아기가 탄생하고 야왔다 신인 오진천왕이 탄생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얼굴이 바로 대장장이 노홍이 바로 신라 명신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 대장장이 노홍이 굉장히 무서운 할아버지였는데요. 신라명신의 목각상을 봐도 일본 국보인 신라명신의 목각상을 봐도 굉장히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라명신이 대장장이 노홍이 아닌가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조금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야왔다 신앙 연구의 최고봉이신 나카노 하타요시라는 학자가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보시면 하지만 신앙이라든가 우사 신공사라든가 하지만 야왔다 신앙사의 연구라든가 수많은 이 야왔다 신앙에 대한 책을 펴냈는데요. 하지만 야왔다 신앙사의 연구에 보시면 이렇게 나카노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시 야왔다 신앙은 신라명신이 대표하는 힘의 신 신앙 그 자체이다. 이 힘의 신은 가야에서 건너온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명신은 하타시가 광산에서 일했던 카와라 산의 신이다. 그러므로 신라명신은 카와라 산의 강부였던 하타시가 모시던 제철신이다 라는 게 이 나카노 선생님의 학설이십니다. 그래서 저 여기에 힘입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명신과 겐지 무사 가문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겐지 가문의 중흥의 무사 미나모토노 요시이의 아버지 요리요시로부터 그 인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전투를 앞두고 신라명신 앞에서 승리를 기원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래서 자신이 승리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이 원성사에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약속대로 아버지가 승리하자 이 셋째 요시미츠를 신라명신 앞에서 승인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또한 이 요시미츠도 그 아들을 이 원성사에 출가시킵니다. 그뿐만 아니고 형님 요시이의 경우에도 그의 딸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원성사 스님 행간의 영험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감격한 요시이에는 울면서 이 원성사를 집안의 사철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106년에 요시이에는 신라명신에게 매년 살 72석을 기진할 것을 약속하고요. 또한 신라명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린 요시미츠의 후손 오가사와라 씨 집안은 이후 350년간 신라명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는 것을 가문의 전통으로 했습니다. 또한
1600년대 무로마치 막부를 창실한 아시카가 타카우지는 신라 명신당, 원성사의 신라 명신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이 아시카가 타카우지도 역시 겐지의 후손들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겐지 무사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무사였던 미나모토노 요시이에는 하치만 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치만 타로로 불리는데요. 이 하치만 신은 하타시가 모시던 힘의 신의 근본입니다. 그 요시이에의 두 아들 요시치카, 요시쿠니에게 그 3대 손이 요리토모, 8대 손이 아시카가, 그래서 카마쿠라 막부의 장군가 그리고 무로마치 장군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요시이에를 가장 훌륭한 그런 무사로 이렇게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요시츠나는 카모신, 교토의 카모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림으로써 카모지로로 불렸는데요. 이 카모신은 양산 백성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아들 요시미츠, 이번 얘기의 주제인데요. 신라 명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림으로써 신라 사부로를 했고요. 이 신라 사부로로 불린 이 요시미츠를 신라 겐지라고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라 겐지 요시미츠의 후손으로 사타케, 이츠미, 타케다, 히라가, 오가사와라 등의 일본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무사 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귀에 익은 것은 타케다 가문의 타케다 신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 요시츠나, 요시이에의 동생 차남 요시츠나는요,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아들 5명,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함으로써 멸문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본을 450년간 지배한 겐지 무사 가문의 중흥의 선조 요시이에와 그의 동생들은 모두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신들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린 무사 가문은 겐지 가문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 최대의 일본을 450년간 지배한 겐지 가문이 한반도의 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린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학술적으로도 깊이 연구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겐지 무사와 그 한반도의 신, 그리고 여러가지 겐지 무사들의 활약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2시간 내지 3시간은요. 가야도린 하타시에 대한 얘기를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겐지 무사의 근본에는 하타시가 잠재해 있습니다. 이 하타시는 일본서기에 하면요. 285년 가야로부터 이렇게 도래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부터 약 1800년이 지난 지금 하타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타시를 일본 고대를 건설한 그런 시족으로 보고요. 이 하타시를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 저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2-3시간 조회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지하에 묻혀 있는 이 하타시를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